あの優しいクマが 현재 원피스는 크게 세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으며 해적, 혁명군, 세계정부에 각각 큰 세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정부는 이물을 최정점으로 오로성과 신이기 사단까지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계정부와 대적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이 바로 혁명군이며 혁명군은 과거 숨겨진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モンキー D ドラゴン D의 일족이자 사황 루피의 아버지인 몽키디 드래곤을 필두로 혁명군은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세계정부는 혁명군을 최악의 범죄 집단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최근 혁명군은 쿠마 구출과 노예 탈출을 목적으로 움직이다 해군대장 로쿠규와 후지토라와 군대장들이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래곤과 사보 외 주축으로 등장한 혁명군 군대장은 5명으로 초기 이완코브가 먼저 등장하여 루피를 도와주었으며 이후 다른 군대장들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지군 군대장 호루호루 열매 능력자인 이완코브는 대장 드래곤의 절친한 친구이자 쿠마와 함께 혁명군을 창설한 창설 멤버입니다. 외적인 넘버2는 사보이지만 실질적인 넘버2는 이완코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세계 호모들의 왕으로 볼 수 있으며 임펠다운에서 마젤란과 사투를 벌이고도 살아남았고 쿠마와 해군대장 아카이누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으며 공격보단 방어 능력이 더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완코브는 쿠마를 통해 날아온 상디와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상디를 2년간 훈련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독특한 캐릭터로 평가받는 이완코브와 마찬가지로 서군대장도 또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는데요. 거인족으로 등장한 서군대장 몰리는 유커머로 이완코브와 함께 임펠다운에서 탈옥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100여 년 전 해적으로서 임펠다운에 갇히게 되었지만 자신의 푸시푸시 열매 능력으로 해군 감옥의 4.5층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버렸는데요. 이 공간에서 이완코브와 뉴커머들과 함께 혁명군 동료들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등장이 없던 몰리는 다른 군대장들과 함께 등장을 하였는데요. 어마어마한 패션을 보여주며 푸시푸시 열매로 땅속에서부터 등장하고 거인족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커머족이라 이완코브와 같이 약간의 개그 코드를 담고 있지만 군대장들 중 제일 임팩트가 큰 군대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벨리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해군대장 로쿠규와 후지토라와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쿠마를 탈출시키고 노예 해방이라는 임무까지 수행해내며 혁명군 군대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 격려 열매를 먹은 벨로베티는 혁명군과 맞는 컨셉의 열매로 깃발을 휘둘러 사람들이 투지를 솟구치게 만드는데요. 겁에 질려있는 일반인들을 격려시키고 말로 꼬드기며 인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벨로베티와 함께 다른 군대장들도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발명가에 가까운 남군대장 린드버그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북군대장 카라스까지 최근 모두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을음 열매를 먹은 카라스는 현상금이 4억 벨이며 까마귀로 변신도 가능하고 그을음 덩어리를 이용해 까마귀를 만들거나 바닥에서 큰 그을음을 만들어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해군과 비교해보면 군대장 정도의 급이 해군에서 중장에서 대장급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부군대장들도 최근 공개가 되었으며 부군대장들도 중장 이상의 강함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이런 포지션의 군대장들 위에 있는 사보는 루피의 의형제이자 외적으로 혁명군의 넘버2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은 뒤 드래곤에게 구조가 되었지만 에이스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정신이 돌아오며 루피를 찾아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혁명군의 2인자이자 에이스의 이그리그 열매까지 이어받으며 이그리그 열매의 2대 능력자로 또 한 번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과거 어린 시절에도 에이스와 함께 강함을 보여주었으며 이그리그 열매를 먹기 전에도 드래곤의 가르침 덕인지 패기를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레스로자 토너먼트에 참가 후 사황간부인 지저스 바제스를 압도하는 장면으로 혁명군의 클래스가 다른 걸 보여주었는데요. 후지토라와의 대결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없었고 이후 극장판에서도 한 번씩 모습을 비추며 사보는 최소 해군 대장급 강함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레벨리에서 세계 정부와 선전포고를 위해 군단장들과 방문을 하였으며 선전포고는 물론 식량 창고를 파괴, 노예 해방과 천룡인에게 잡혀있던 쿠마까지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천룡인과 오로성 그리고 해군 대장이 2명이나 있던 레벨리에서 혁명군은 자신들이 목표로 한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이무의 존재와 오로성의 실체까지 사보는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무에게 불려간 코브라 왕을 구하려 나타났으나 이무와 오로성에게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사보는 코브라 왕을 구하진 못하였고 루루시아 왕국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의 왕 이무에 대한 내용을 혁명군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도청 중이던 오로성과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もともとないではないか。 이안코브와 마찬가지로 혁명군 초기 멤버인 바솔로뮤 쿠마는 칠무회 이전의 소르베 왕국의 국왕이자 목사였습니다. 도톰도토멜메 능력자이자 루나리아족과 같이 사실상 거의 멸족된 종족인데요. 종족 자체가 강인한 종족으로 엄청난 신체적 강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쿠마는 태어나서부터 종족 때문에 세턴성에게 평생 노려지는 신세로 살아왔으며 칠무회로 등장하였던 초기 이미지와는 다르게 비참한 과거로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도톰도토멜메 능력으로 상대에게 충격파를 날리며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한데요. 우르스스 쇼크. 이런 엄청난 능력과 신체적 강함으로 한 나라를 혼자 멸망시키는 지경으로 만들었으며 정상 전쟁에서는 현상금이 5억이 넘는 리트로즈를 충격파 한 방으로 넉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아닌 양딸인 보니를 위하여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며 세턴성과 거래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거래로 인하여 파시피스타들이 탄생하였으며 칠무의 세라핌이 나오는 포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딸인 보니를 구하기 위해 최근 에그헤드 섬에서는 세턴성 면상에 펀치를 꼽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쿠마의 자아가 돌아온다면 실력으로는 혁명군에서도 사보급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정부와 대립을 위해 창설한 혁명군의 대장은 몽키디 드래곤이며 해군 전설 거프의 아들이자 사왕 루피의 아버지인데요. 뒤에 일족이자 무서운 유전자로 3대가 모두 각 조직에서 최상급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뽑히는 드래곤은 현상금도 골드로저를 넘어설 거라 평가되는데요.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골드로저만큼 드래곤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다고 합니다. 세계 정부와 맞서기 위해 살아온 드래곤은 자신의 출생과 루피에 대해 모두 비밀로 하고 지내었는데요. 海賊かそれもいい 자신의 아버지인 몽키디 거프로 인해 거프의 아들인 것이 밝혀졌으며 루피가 스모커에게 잡힐 뻔한 상황에 나타나 루피를 도와주었습니다. 世界は我々の答えを待っている 버기가 루피의 목을 배려하는 시점에서도 누군가 번개를 내렸고 봐버리며 루피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루피를 도와준 것이 드래곤이었으며 스모커와 섬 자체에 엄청난 태풍과 토네이도를 부른 것도 드래곤이 능력으로 추측됩니다. 드래곤은 자연계 태풍 열매 또는 용과 관련된 악마의 열매로 엄청난 힘을 감추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쿠마와 마찬가지로 드래곤도 어린 시절 고아왕국에서 세계의 절망을 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세계 정부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는 이런 경험 때문인지 전설적인 아버지인 거프를 따라 해군이 되지 않고 세계 정부에 반하는 혁명군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왕국에서 이후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보를 구하게 되었으며 기억상실이 온 사보를 키워내고 이후 루피와 사보가 의형제인 걸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원피스 최종장에 접어들었지만 오로성도 전투 장면이 나온 시점까지 드래곤의 전투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보의 스승이라는 점과 사보의 주요 기술들을 보면 패왕색을 이용한 공격들과 자연계 열매 능력까지 합하여 최소 샹크스 이상의 강함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혁명군의 간부들을 보면 이완코브는 최소 7무회급의 실력자이며 2인자인 사보는 해군 대장급 또는 그 이상의 강함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 군단장들도 로쿠규와 후지토라와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을 보아 드래곤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해군 본부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혁명군의 총사령관인 드래곤의 가족관계와 현존 최악의 범죄자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혁명군은 신이기사단과 오로성과 싸움에서 큰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미래 세계정부와 벌어질 전투에서 세계정부에 반하는 자들과 힘을 합하며 드래곤과 혁명군의 힘이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麦わらボーイ大した男。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 골디 로자다. 공백의 백년과 성지 마리조와 천룡인들과 직접적인 대립 관계라 볼 수 있는 D의 일족은 해적왕 골드로저부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로성과 세계정부는 D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마리조아에서는 나쁜 아이는 D에게 잡아먹힌다고 겁을 준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またあの小僧か。 세계정부의 상류층과 일부만이 D의 일족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해적왕의 이름도 원래 골디로저였으나 세계정부에서 골드로저로 수정하였고 그들의 의지를 잇는 자들이 세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海の王海賊王だ。 D의 일족의 D의 뜻은 신을 죽이는 자, 데빌, 파괴자 등 여러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D의 일족 중 제일 유명하고 정부에서 경계하였던 인물은 최초의 해적왕이자 원피스를 발견하였던 골디로저입니다. 富、名声、力、すべてを手に入れた男、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 현재까지 밝혀진 현상금 중에서는 최고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골디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벨이었는데요. 몽키디 드래곤을 제외하면 현존 최고의 현상금이며 비능력자로서 패왕색을 이용한 패기만으로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인물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하였고 잃어버린 100년의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로저 시대의 조이보이와 포세이돈과 같은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과 시기가 맞았다면 사실상 세계 정부를 뒤엎었을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쉽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고 지병을 가지고 있던 로저는 세계 정부와 대립을 하는 대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수명을 알고 자수를 하여 대해적 시대를 열 준비를 하였습니다. この世のすべてを手に入れた男ゴールドロジャー。 사실상 이 사람 때문에 대해적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되는 파란 조끼를 입은 남자와 함께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 사내도 사실 D의 일족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海賊王集めた宝はどこに隠したんだ。ワンピースをよ。 사망하기 전 자신의 의지를 이을 샹크스에게 밀짚 모자를 건네주었으며 이 모자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또 다른 D의 일족인 몽키디 루피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진 로저의 아들인 에이스가 로저의 의지를 잇나 싶었지만 루피와 다르게 에이스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나름 슈퍼루키로 칠무의 권유부터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객기를 부리다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고 흰수염 해적단이 구해주겠다고 목숨 걸고 왔더니 또 한 번 똥고집을 부리며 에이스는 사카즈키에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取り消せよ今の言葉。 똥고집을 부리다 사망한 포트거스트 에이스 덕에 로저와 목숨 걸고 에이스를 낳은 로저의 아내인 루즈 그리고 에이스까지 사망하며 로저의 D의 일족 핏줄은 모두 끊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정부를 창설한 최초의 20인의 선조인 네펠타리 디릴리는 알라바스타의 국왕이었으며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 또는 측근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세계 정부가 비밀리에 숨기고 있는 역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포네그리프를 조각내어 전 세계에 흩어놓아 세계 정부가 기록을 없애는 걸 막아낸 인물입니다. 최초의 20인에서 멀어진 인물로 세계 정부는 릴리의 후손인 네펠타리 디 코브라와 비비까지 배신자의 일족으로 간주를 하고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歴史より消すべき灯火がまたお決まりでしょうか。 이무의 존재가 공개되었을 당시 이무는 세계 정부와 대립할 만한 인물들의 사진 중 비비 사진에 칼을 쑤셔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브라 국왕을 레벨리에서 불러내어 오로성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네펠타리 디릴리가 언급되며 이무의 본 모습을 본 코브라 왕은 오로성과 이무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브라 왕은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코브라 왕을 도와주던 사보와 그리고 코브라 왕의 딸 비비까지 레벨리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요. 今回のレベリーには是が非でも出席する。 과거의 역사 때문인지 비비도 현 조이보이인 루피와 얽혀있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릴리와 조이보이처럼 이번 시대에는 비비와 루피가 얽혀 세계 정부에 대항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체적 강함이 아니지만 네펠타리 가문은 고대병기나 다른 역할로 다른 D의 일족을 도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仲間の印だ。
죽음의 외과의이자 현 시대 불로불사 수술이 가능한 인물인 로우의 플레임은 트라팔가 디 월테로였는데요. 자신이 뒤에 일족인 걸 숨기고 있었으며 집안대대로 비밀리에 숨겨야 할 이름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トラファルガー D ワーテルロー本当は人に教えちゃいけねえ名前なんだ 그리고 신이 천적이라 볼 수 있는 천룡인이었던 도플라밍고 형제와도 깊은 스토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D는 다시 폭풍을 부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세계 정부와 D 일족 비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D はまた必ず嵐を呼ぶ 이무가 과거 불로불사 수술로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로우도 수술 열매를 이용하여 현 시대에 누군가에게 영생의 수술을 한 뒤 사망할 거라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필연인지 D의 일족인 루피와 함께 사황 그룹으로 올라섰으며 루피 그리고 키드와 함께 사황인 카이도우와 빅맘을 물리치게 되었는데요. 사황 그룹의 30억 베리의 현상범으로 올라선 로우였지만 최근 다른 D의 일족 검은 수염 티치에게 패배하며 현재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전설의 해적단이자 흰수염이나 금사자시키, 빅맘 같은 거물들이 속해 있던 록스 해적단의 선장인 록스 D 지백도 D의 일족이었으며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세계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로저 이전에 최강 해적으로서 당시 처음으로 세계 정부와 대대적인 반란을 꾀하였던 최초의 해적입니다. 세계 정부와 대립은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시작되었으며 세계 정부가 숨기려 하는 진실에 접근을 하였던 거로 보이는데요. 최근 젊은 해군 장교들은 록스 해적단 시절의 이야기를 아는 자가 거의 없으며 이것도 세계 정부에서 은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같이 세계의 왕을 목표로 하는 D의 일족이 또 한 명 등장을 하였는데요. 검은 수염 티치는 남들과 다른 이형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D 일족과는 다르게 역사에 관심이 매우 많은 해적입니다. 이형의 몸으로 여러 개의 열매를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혀졌으며 티치는 현재 한나라의 왕이 되려 록스 디지백과 관련 있는 서민 벌집을 접수하였는데요. ロッキーポート事件じゃ世話になったな 검은 수염은 공백의 100년의 역사를 알고 있거나 고대 왕국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있으며 현재 사왕으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잇는 자라면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잇는 자라 볼 수 있는데요. 이무와 함께 원피스 최종 보스 중 한 명으로 생각되는 인물이며 이무의 엄청난 강함처럼 티치 또한 계속 성장하며 해적단 규모부터 선장인 본인까지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강함의 원동력이라 볼 수 있는 악마의 열매인 어둠 열매와 흔드는 들열매에 이어 또 하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これがサッチをぶっ殺して生まった悪魔の実の能力 같은 D의 일족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티치는 록스 디지백처럼 세계 정부에 반하는 일을 꾸미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少なくとも T1 おめえじゃねえ 로저에서 전해진 밀짚 모자를 현재 가지고 있는 밀짚 모자 루피는 사실상 원피스를 찾아낼 인물이며 마찬가지로 D의 일족으로서 출항한 지 2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この帽子をお前に預ける 세계 정부에 반하는 D 일족들과 모두 얽혀 있으며 초기 알라바스타 왕국의 비비부터 수술 열매를 먹은 로우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세계 정부에 반하는 자들로 엮여 있습니다. 로저의 의지를 잇는 것은 물론 샹크스가 가져온 고무 열매를 먹게 되며 현재는 이를 각성하여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열매로 신의 열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上がれ心臓の音 현 상황으로서 해적 중 탑 클래스 위치에 있으며 의형제인 사보나 아버지인 몽키디 드래곤은 혁명군으로서 네펠탈이 가문은 국가로서 또 로나 로저는 해적으로서 루피 주변에는 세계 정부에 반하는 인물들이 사방으로 깔려 있습니다. 루피의 아버지인 드래곤은 세계 정부에서 제일 높은 현상금을 건 수배자로 해적과 다른 또 하나의 조직인 혁명군의 보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海賊かそれもいい 버커니 아족인 쿠마와 노예로 있던 코알라까지 세계 정부와 천룡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본 인물들을 혁명군의 간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서건 현상금은 골드로저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세계 정부가 인정하는 강자이자 영향력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초기 스모커가 잡은 루피를 구할 당시에 자연계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전투 장면이나 능력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나 드래곤은 패왕색은 물론 엄청난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가졌을 거로 생각됩니다. 루피의 할아버지인 거프를 보면 해군에서 사실상 로저를 유일하게 잡을 수 있었던 인물이며 현재 강함 또한 사황들도 1대1로는 어려울 거로 보이니 드래곤도 최소 거프급의 강함을 가졌을 거로 생각됩니다. 뒤의 일족 중에선 가족 전원이 엄청난 강자이며 사실상 최강의 가족 관계로 볼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혁명군 또한 검은 수염과 적대 관계로 있어 루피와 드래곤 부자가 티치의 적단을 부수기 위해 나중에 함께 싸우지 않냐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등장하지 않은 숨겨진 D의 일족들도 있으며 하그왈 D4호로 같은 거인족에서도 D 일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 다른 종족에서도 D의 일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이런 D의 일족들은 과거 세계 정부와 대립하였던 인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これまで捕らえた奴らもわしの目からは本当に歴史を知りたがっとるだけにしか見えん 이들은 숨겨진 100년의 역사에서 조이보이의 동료 또는 그들을 도왔던 고대 도시의 인물들이라 생각됩니다. 흰수염이 말한 것처럼 D의 의지를 잇는 자들은 반드시 등장을 할 것이며 D의 정확한 의미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등장하며 세계 정부와 대립하는 D 일족은 이번 해적왕이 될 루피와 함께 거대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세계를 변화시킬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俺はモンキー・D・ルフィ海賊王になる男だ。 원피스에서 최정점에 위치한 오로성은 태양계 행성을 뜻하며 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영감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엄청난 권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말도 안 되는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 위에 존재하는 5남자 오로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의 내용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지위. 이무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 보면 현재 천룡인에서도 오로성이 세계 최정점에 위치한 인물들이며 해군원수고 나발이고 다 발밑에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권력자로 불리는 천룡인들마저 이들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가끔 외출을 나가더라도 이들은 해군 대장의 경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生意気な口を聞くな杯 거기다 이건 뭔 짓거리인지 해군에서는 준장이 하는 오로성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 해군은 오로성이 나타나자 뭔 쌉소리냐며 객기를 부려보았지만 그만 골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천룡인을 뛰어넘는 존재답게 하계에 있는 종족을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신이기 사단에서 승급할 수 있는 최종 단계가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최근 신이기 사단 최고주의를 가지고 있는 갈링성이 오로성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2. 능력. 코브라왕과 면담에서 불질을 하는 사보를 보자 개빡이 친 오로성은 이상한 형태의 그림자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냥 권력 있는 영감탱이들이구나 싶었으나 이들은 초대형 괴생명체로 변할 수 있었으며 동물계 각성처럼 검은 구름을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소열매와 거미거미 열매를 처먹은 것인지 최초로 변신을 보여준 세턴성은 거미의 몸통과 소의 뿔을 달고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각각 멧돼지나 거대벌레 같은 특징을 가진 거대 괴수로 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니카로 변한 루피에게 세턴성은 키자루와 함께 덤벼도 이길 수가 없자 개빡이 친 모습을 보이며 오로성들을 전부 소환하였는데요. 그랑조와 같이 바닥에 어떠한 무늬가 나타나며 이들이 등장하면 엄청난 번개와 함께 패기를 사용하는 자들은 알 수 없는 강력한 패기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이 오로성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텔레파시와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서로 소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거기다 악마의 열매는 지들이 다 처먹은 것인지 5명 모두 알 수 없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팔이 잘리건 상처가 생겨도 모두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디는 이 모습을 보고 경악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로불사의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무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세턴성은 개빡이 친 이무에게는 원샷에 사망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3. 전투력.
영감님들로 구성된 오로성은 해군대장 호위를 받으며 천룡인 출신으로 소개되어 그냥 꼰대인 줄만 알았으나 최근 나름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엄청난 패기와 함께 등장한 세턴성은 해군대장이나 사왕과도 충분히 싸움이 가능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왕이 된 루피는 니카로 변하여 키자루와 세턴성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세턴성은 상처를 계속 치유하며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로성의 등장만으로도 섬에 있는 자들이 패기를 느끼며 루치나 징베가 놀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세턴성은 현재 제일 정보가 많이 나온 오로성이며 상디나 주얼리 보니 정도는 가볍게 압도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급 나타난 쿠마에게 맞고 날아가고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제 이겼구나 싶은 공격들을 퍼부었으나 세턴성의 재생 능력이 4기급이라 현재는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세턴성은 우기의 인수형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이무가 나가리 시켜버리며 사라진 오로성입니다. 다음 환경무신으로 불리는 마커스 마즈성은 거대한 괴조 형상으로 변신을 할 수 있으며 오로성들 중 유일하게 비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세넬과 같이 엄청나게 먼 곳의 움직임을 목소리만으로 느껴 감지를 하고 견문색 패기에 매우 특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통 박치기를 하거나 천둥을 일으키는 등 또 오다마음대로 능력을 보여주지만 오로성들 중에서는 무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루피에게서 제일 빠르게 리타이어 되어버렸네요. 또 한 명의 오로성인 성질 꽤나 더러울 것으로 보이는 워큐리성은 멧돼지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으며 악마의 열매 각성을 하여 구름띠를 두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인간의 모습에 콧구멍이 변신을 하면 엄니로 변하였고 엄니를 칼날이나 무기로 변환시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이 공격을 함께 막아내고 워큐리성을 날려버리기도 하였는데요. 루피가 기어5 상태에서 공격을 머리통에 날려버렸으나 오히려 루피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 재생 능력은 물론 기본 몸빵이 좋아 오로성 중에서는 최강 맷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일하게 뽀다구가 남다른 나스주로성은 말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으며 그냥 딱 보면 아, 이놈은 켄타로우스구나 싶은데요. 엄청난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나름 한따까리 하는 파시피스타들을 모두 일격에 베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어내는 순간 베어낸 부위가 얼어붙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얼음얼음 열매와 같은 효과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로와 같이 귀철을 사용하고 있으며 써니오를 배려할 때 조로와 검을 맞대었고 당시 패왕색 팩이 충돌을 하여 검사로서 강함을 갖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로성 중 대장삘이 나는 피터성은 유일하게 벌레로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찬가지로 동물계의 각성을 한 구름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렁이 계열이나 덩치가 어마어마해서 이건 구렁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땅굴을 파헤치며 돌아다닐 수 있으며 벌레 계열이라 그런지 몸이 3등분이 되어도 되살아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댕이로 인근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술이 있으며 군함이고 거인족이고 다 씹어먹으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피도 통째로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도리와 브로기가 도와주며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왕색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성 중에서는 제일 젊은 왁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 신입 세턴성이 두 번째 조이보이인 루피를 막지 못하자 이무는 개빡이치며 세턴성을 골로 보내버렸는데요. 이후 세턴성의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신입 갈링성이었습니다. 갈링성은 샹크스와 샴록의 아버지이며 신이기 사단의 대장인 만큼 강한 만큼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무를 통해 악마화까지 된다면 그의 강함은 현 오로성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범죄자인 드래곤조차 신이기 사단을 경계하였으며 갈링성은 현 사왕 샹크스의 아버지인 만큼 확연히 다른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갈링성은 신이기 사단을 넘어서 오로성의 자리까지 올라 중간급 보스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냐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フィガーランド・ガーリング星である 아직까지는 어떠한 거대화를 보여줄지 모르나 이무에게 신뢰를 받는 인물이며 강함만은 보장된다 보여지네요. 5. 썰 현재 오로성 정체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으며 천룡인이었겠구나 라는 추측밖에 없는데요. 불로장생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지만 수술 열매를 통해 불로불사의 수술을 받은 인간이라는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인간이었으나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며 현재 세턴성이 나가리 된 뒤 갈링성이 오로성으로 승급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일반 천룡인이 아닌 과거 20인의 왕족으로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룡인이던 일반 인간이던 신이기 사단이건 어찌되었건 이들은 그들 중 특출난 환경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로 보여지며 이무 즉 악마에게 능력을 직접 부여받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무가 오로성에게만 내려주는 특별한 능력은 영생과 함께 자동 재생 능력 그리고 다양한 악마의 열매 능력을 복합적으로 제공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무에게 능력을 부여받고 영생을 할 수 있게 되어서인지 오로성은 이무에게는 쪽도 못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세턴성이 이무에게 골로 가버리자 이런 추측이 더 확실하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인간을 넘어선 우주인부터 요괴와 같은 쌉소리 추측들도 나오고 있으나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은 이무가 악마이며 이무를 통해 악마화 되어버린 것이 오로성이라 볼 수 있는데요. 원피스 최종장에서는 오로성에 대한 정보들이 최근 하나씩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정부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이무를 상대하기 전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世界の歴史から 上がれ心臓の音 현재 루피는 사왕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인데요. 과거 샹크스가 준 고무 열매를 가지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진짜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평들이 더 많습니다. 거프나 다른 전설급 인물들의 전성기를 보면 대부분 30대 이상에서 전성기가 오게 되며 약 50대가 되기까지 이들의 강함과 성장은 멈추지를 않게 되는데요. 이와 비교해보면 루피는 현재 19세이며 20대가 되지도 않은 상태로 이후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지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점으로 2년 만에 3천만 벨이 현상범에서 사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루피의 아버지가 혁명군 대장 드래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해군 전설 거프인 걸 보면 더 성장할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앞으로 성장세와 환경을 보면 원피스를 찾는 건 물론이고 원피스를 찾기 전 모든 캐릭터 중 최강의 자리에 오를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 정상전쟁에서 패왕색 패기를 보여준 뒤 레일리와 수련까지 진행하며 루피는 패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선택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한 패왕색 패기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패왕색 패기의 능력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공격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 중 처음으로 패왕색 패기를 사용한 공격을 보여주었고 이를 이용해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루피와 더불어 이번 와노쿠니 편에서는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 조로도 무의식 중 패왕색을 검에 두르게 하여 공격을 성공하여 카이도우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패왕색을 이용하여도 카이도우에게 2번이나 패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주인공 버프를 보여주며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조이보이와 같이 사람 열매 니카 모델을 먹은 루피는 고동소리와 함께 태양신 니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카로 변한 시점 루피는 모든 패기를 자유롭게 다루며 패왕색 공격까지 두르는 괴물 같은 재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기급 열매 모델로 니카로 변신까지 하게 되니 아무리 강한 카이도우도 루피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니카로 변한 루피는 마지막 공격으로 거인화된 주먹을 이용하여 사왕 카이도우를 때려눕히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카이도우를 이기고 30억 벨이 현상금으로 사왕으로 올라선 루피는 새로운 해군 대장이 찾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카이도우를 이긴 직후 찾아온 해군 대장 로쿠규가 나타나나 전혀 겁먹지 않으며 루피와 만나기 전 로쿠규를 샹크스가 대신 막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루피는 과거 로빈을 구하러 가 박빙의 대결 끝에 겨우 이기게 된 루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루치도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속도가 올라간 루치를 보며 나미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왕까지 발라버린 루피가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자 루피를 이길 건덕지가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새로운 모델 레오파드를 보여준 루치는 너만 강해진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물계 각성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에 루치도 각성을 하였으며 루피도 니카로 각성을 하여 해군 대장들과도 밀리지 않을 실력을 갖추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루치는 센토마루를 한방에 골로 보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지형과 몸을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 루피는 루치를 압도하며 결국 루치보다는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는데요. 질모에를 모델로 한 세라핌들의 등장과 스튜시가 CP9을 배신하며 CP0와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세라핌들은 칠무회를 모델로 하였으며 여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과 루나리아족 특성까지 갖추어져 엄청나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킹과의 싸움에서 많은 성장을 보인 조로는 칠무의 미호크 세라핌을 당황시키며 공격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싸움 후 조로의 경우 큰 체력 소모가 없어 보였지만 루피의 경우 엄청난 체력 소모를 보이며 얼굴이 금 늙어버린 듯한 상태로 보여지네요. 에그헤드 섬 전투가 벌어지는 시점 또 한 곳에서는 루피의 강함에 맞는 사내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거인 섬에 있는 빨간머리와 함께 거인족 두목들도 모습을 비춥니다. 여기에 캡틴 키드가 접근을 하고 있으며 캡틴 키드는 과거 샹크스와 싸우기 전 샹크스를 만나지도 못하고 벤베크만에게 팔만 잘리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야섭도 얼굴을 보이며 키드는 10초 만에 전멸을 시켜준다며 바로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패기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샹크스는 이건 위험하다며 빠르게 키드에게 접근하는데요. 이건 피해가 너무 크다 말하며 카무사리 기술을 보여줍니다. 로와 함께 나름 빅맘을 쳐잡고 루피와 같은 30억 베리의 캡틴 키드는 일격에 나가떨어지며 키드의 적다는 항복을 하는데요. 두목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말하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리의 공격으로 키드의 적다는 괴멸해버립니다. 루피가 에그헤드 섬 정박 후 싸움을 벌이는 동안 루피의 적단을 과거 괴멸시킬 뻔하였던 키자루도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외의 인물은 오로성 세턴성과 함께 에그헤드로 다가오며 키자루는 센토마루와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드는 세계 제1이라며 공격을 막는 센토마루와 키자루의 패기를 느끼며 루피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루치에게도 처발리는 센토마루는 키자루에게 넉다운당하며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황이 된 후 처음으로 키자루와 만난 루피는 키자루의 앞을 막아서며 이거 오랜만이지 않냐며 공격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우리는 100배나 강해졌다며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스네이크맨 상태로 싸우던 루피를 보며 키자루도 과연 카이도우를 이긴 남자라 말하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지 키자루는 루피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베가펑크를 찾아낸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죽이려 하지만 루피가 니카로 변하여 빠르게 키자루를 잡아내는데요. 니카의 모습으로 키자루를 던져버리고 싸우기 시작하나 키자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루피와 제대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턴성까지 등장하자 루피는 급하였는지 키자루에게 스타건 펀치를 날려버리자 키자루의 머리통에 주먹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키자루도 너무 아팠는지 안되겠다 말하나 루피도 체력의 한계로 니카 모드가 풀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제대로 된 승부는 나지 않게 되었으나 키자루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말하며 해군대장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상황이 괜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니카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에게 에그헤드 섬에서는 새로운 인물도 등장을 하였습니다. 같은 최악의 세대보니가 등장하며 루피 일행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본인은 칠무의 이자 혁명군 쿠마의 딸이었으며 본인은 특수한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본이지만 본인은 한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고 어린 아이부터 성인, 늙은 할머니의 모습까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햇빛을 쬐면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던 보니를 두고 쿠마는 보니를 고치기 위해 정부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베가펑크는 쿠마를 사이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격까지 사라진다는 소식을 몰랐던 베가펑크는 크게 화를 내나 쿠마는 보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상관없다며 인격을 없애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는 쿠마는 강함을 이용하여 칠무회까지 가입하게 되었고 본인은 병이 치료되자 악마의 열매를 이용하여 바다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항 후 현재 루피까지 만나게 된 보니를 세턴성이 쳐죽이려 하고 있으나 보니도 니카의 팔처럼 변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루피의 고무 열매가 알고 보니 태양신 모델 니카의 열매인 것처럼 보니가 먹은 나이나이 열매도 진짜는 나이나이 열매가 아닌 새로운 열매 모델로 밝혀질 확률이 높으며 9살인 보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엄청난 성장성을 감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턴성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보니를 쿠마가 구해주며 쿠마는 세턴성 면상에 펀치를 꼽아버립니다. 열이 받은 세턴성은 버스터콜을 발동시키며 에그헤드 섬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여기서 파시피스타들이 쿠마와 보니를 공격하려 하지만 베가펑크가 파시피스타의 최상위권자를 보니로 설정한 게 밝혀지며 파시피스타들이 해군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워있던 루피는 엄청난 음식을 한 번에 소화하고 다시 니카로 변하며 다시 한 번 키자루를 날려버리는데요. 니카의 모습을 본 보니는 눈물을 흘리며 키드 일행을 일격에 보내버린 도리와 브로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밀짚 모자에게 태양신을 마중 나왔다 말합니다.
버스트콜을 또 한 번 상대하고 해군대장까지 등장하였지만 최종 모드로 변해버린 루피는 이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으며 새로운 동맹으로 거인족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성장세는 더 무서울 거로 보입니다. 현 상황이자 해적왕이 될 루피의 핏줄을 이어준 거프와 드래곤은 사실상 루피 이전은 물론 현재에서도 세계관 최강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군의 전설이자 해적왕 골드로저와 비견할 수 있던 거프와 세계 3대 세력을 박살낼 조직인 혁명군을 꾸리고 있는 혁명군 대장 몽키디 드래곤은 모두 해군과 혁명군에서 최정점에 자리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몽키디 거프는 해군의 영웅이라 불리며 몽키디 가문의 현재 정점의 남자인데요. 고아 왕국에서 태어났으며 비능력자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능력자 이상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해적 시대 이전 해적왕 골드로저를 몇 번이나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해적과 해군의 사이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だからお前に言ったんだ 과거 최악이자 최고의 해적단으로 볼 수 있는 록스 해적단을 함께 격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록스 해적단은 현재도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카이도우나 빅맘, 금사자시키, 흰수염과 같은 거물급들이 대부분 속해 있었으나 이들을 로저와 거프가 손을 잡으며 때려잡게 된 것인데요. 이런 엄청난 업적으로 사실상 이미 해군대장이나 원수로 남아있어야 할 인물이었지만 세계 귀족을 매우 경멸하며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서인지 이를 매번 고사하며 38년의 기간 동안 해군 중장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중장인 스몰에게 스모커나 다른 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명성으로 해적은 물론 일반인들도 모두 거프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인 드래곤에 대한 내용은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고 있었으나 워터세븐에서 쿨하게 얘기해버리고 정상전쟁에서 베프인 센고쿠가 전세계에 알리며 몽키디 가문의 족보가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お前の父の名はモンキー D ドラゴン革命家じゃ 해군 원수로 등장하였던 센고쿠와는 해군 동기로 매우 절친한 사이이며 과거 로저나 흰수염과 같은 괴물급 인물들 바로 아래였던 은메달리스트들을 모두 임펠다운에 가두게 한 해군들인데요. 두 사람은 로저나 금사자시키와 같은 거물들과 관련된 곳에선 늘 꼭 함께 출항하였으며 살육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프에게 패왕색 패기가 없다는 내용들이 있으며 폐위감을 사용하는 사왕 이상급의 인물들과 어찌 싸운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들인 혁명군 최강자 몽키디 드래곤은 물론 사왕으로 올라선 손자인 루피까지 모두 패왕색 패기 능력을 보여주며 패왕의 자질을 보여주었지만 해군 전설이자 로저와 맞다이를 하던 거프는 아직 패왕색 패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패왕색 패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 갤럭시 임팩트를 보여주며 아 이놈은 패왕색이 꼬모고 필요 없어도 되겠구나 싶은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거프는 자식을 키우거나 제자를 육성시키면 이상한 징크스가 있는 것인지 해군이 되는 것이 아닌 다들 다른 세력에서 최정점의 위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객기를 부리던 포트거스디 에이스도 있었습니다. 거프는 골드로저와 숙적이었지만 거프를 신뢰하였던 로저는 자신의 아들 에이스를 거프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가 로저에게 맡겨지고 이후 자신의 손자인 루피와 함께エイス 그리고 사보까지 합세하여 세 사람은 의형제로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そりゃつまりわしにしごいてほしいバカモンが3人に増えたということじゃな。 에이스와 루피 모두 최강의 해병이 되라며 다단에게 맡겨졌지만 한 사람은 로저 이후 바다를 지배하던 흰수염 해적단의 두 번째 대장이 되었으며 루피는 샹크스의 영향을 받아 해적 루키부터 현재 사왕 자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루피의 아버지도 어떠한 삶을 살아온 것인지 세계 정부에 완전 대립되는 혁명군을 창설하며 현재 최악의 현상수배범으로 남아있는데요. 世界は我々の答えを待っている 해병에 있을 팔자가 아닌 것인지 싶은 결과였지만 거프는 과거 로저를 몰아붙이고 록스 해적단을 없애는 등 해군 영웅의 배경이 있어 해군에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프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는 아오키지를 수련시켜준 배경도 최근 밝혀졌는데요. 처음엔 꺼지라며 몰아붙였지만 아오키지를 받아들인 거프는 함께 수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군대장의 자리를 지키던 아오키즈는 사카즈키와 대립 후 해군을 나가게 되며 현재는 또 해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사황 중 질이 나쁜 검은 수여 매적단의 간부로 자리를 잡으며 거프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海賊ってな利害が一致してりゃいいのさ 코비와 헤르메포가 제자 중 유일하게 해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해군의 미래라고 칭하는 코비를 구하기 위해 벌집으로 소두대원들과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갤럭시 임팩트와 블루홀 등 패왕색 패기가 아닌가 싶은 공격들을 퍼부으며 아오키즈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갤럭시 임팩트를 날린 뒤 해적섬이 초토화되었지만 거프는 자신도 나이를 먹었다며 형편없어졌다고 말하였는데요. 해적들은 쌉소리 말라 말하고 거프는 과거 자신의 강함은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걸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거프는 70살이 넘었지만 노년의 나이에도 구해군 대장을 상대로 압도하였으며 혼자 검은 수여 매적단 간부들도 다 때려부수기도 하였는데요. 과거 괜히 로저와 쌈박질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주며 해적섬을 박살낼 분위기였지만 코비의 오지랖으로 결국 배에 칼빵을 맞게 되었습니다. わしのマナ弟子じゃ 지뢰의 투명투명 능력으로 코비를 노린 것을 안 거프가 코비 대신 칼빵을 맞아주며 전투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소두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킨 뒤 혼자 남아 검은 수여 매적단을 상대하였으나 결국 쓰러지며 자신이 제자였던 아오키즈에게 얼어붙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패왕색 패기가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이 많으며 패왕색 패기가 있던가 없던가 거프는 대단한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만약 패왕색 패기가 없다면 순수 무장색만으로 패왕색과 맞다이가 가능한 강자로 인식이 되고 패왕색이 있다면 거봐라 역시 패왕색이 없을 리 없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전설급 해군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보여주는 기술들도 전성기가 지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강함이며 항상 주먹만 무장색을 입히고 전신을 무장색을 입힌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요. 해적섬에서 모습이 사라진 거프는 훗날 다시 재등장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괴물 거프의 아들인 몽키디 드래곤은 과거 해군이었다는 소문들이 있으나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현재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이명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해적왕이 최고의 범죄자인 줄 알았으나 해적왕마저 눌러버릴 범죄자로 전 세계에서 드래곤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受け継がれる意志時代のうねり人の夢 30년 동안 세계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었으며 거프가 언급하기 전에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혁명군의 최측근인 이완코 부조차 드래곤의 출생지나 가족관계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 루피가 자신의 아버지가 드래곤이라 말하여 순간 그럴 수 있겠다고도 생각하였으며 정상전쟁에서 확실하게 드래곤의 아들이 루피인 걸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この感じ何度も体験したことがある 거프와 루피와는 다른 이미지의 인물로 루피와는 로그타운에서 처음 보고 본 적이 없다고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완코브는 항상 한 방향을 생각에 잠겨 보고 있던 적이 많은 드래곤을 생각하며 가족이 저쪽에 있겠구나 추측하였고 로그타운에서 스모렉이 스모커에게서 당할 뻔한 루피를 도와주는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政府はてめえの首を欲しがってるぜ 루피가 성장함에 따라 현상 수배지를 보는 등 미래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였는데요. 거프와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밝혀졌으나 루피와는 아직까지도 대면한 적이 없으나 사부나 거프를 통해 연줄이 끊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루피와 드래곤 모두 무슨 일이 생기면 신문에 대서특필될 인물들로 소식은 끊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버지인 거프와 아들 루피와는 달리 굉장히 냉철하고 진중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천룡인과 세계 정부를 싫어하는 점을 꼭 닮아 있는데요.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최상급 자리에 있으며 훗날 전쟁에서는 몽키디 부자가 함께 싸우지 않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서 제일 경계하는 인물인 만큼 드래곤의 강함도 엄청날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등장 시간조차 매우 짧지만 이미 최소 사왕 이상은 물론 해적왕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기 루피를 구하러 로그타운에서 스모커와 만남 시 자연 계열매인 것인지 바람과 함께 나타났으며 처형대에서 번개를 내렸고자 루피를 구한 것도 드래곤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라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자연계 열매인 바람바람 열매나 이명 그대로 용과 관련된 열매로 환수종 열매, 드래곤의 열매 그리고 세세 열매 모델인 천둥새 등 오다 마음대로 가져다 붙여 최상급 열매의 능력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꼬리를 밟힌 적도 거의 없으며 혁명군의 군대장들이 해군대장과도 맞다이가 가능한 만큼 악마의 능력은 물론 패왕색 패기까지 갖추어 등장을 한다면 현재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보다 강렬한 등장신을 보여줄 것인데요. 드래곤은 현재 혁명군 넘버2이자 루피와 의형제인 사보의 직접적인 생명의 은인이며 용조권을 알려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최종장에서는 혁명군의 메인 간부라 볼 수 있는 사보와 군대장들 그리고 쿠마와 이완코브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어 오로성급의 인물들과 싸울 거로 보여지는데요. 뒤에 의지를 이은 자들 중 한 명으로 오다가 아직 전투 장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점과 과거 오하라의 클로버 박사와 베가펑크 등 인연을 보았을 때 드래곤의 스토리가 메인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최종장 스토리가 뒤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人々が自由の答えを求める限りそれらは決してとどまることはない。あんたは誰だ。 원피스 최종장에는 현 최종 보스로 떠오른 이무가 있으며 이무는 실루엣만 공개가 되었으나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피스 최종 보스급 파랑 세계 유왕 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의 내용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흑막. 원피스에서 흑막으로 둘러싸인 인물로 공백의 100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무는 현 최종 보스라 볼 수 있는데요. 뒤의 일족과 최근 공개된 데뷔 일족을 이렇게까지 싫어할 이유가 있나 싶게 겁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오로성 위에 존재하는 최정점의 인물이며 사실상 현 세계의 왕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로성의 존재뿐 아니라 이무의 존재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정부 조직 안에서도 해군이나 신이기 사단 인물 중 일부만 아는 인물이며 이들에 대한 내용은 소문만 무성하다 볼 수 있는데요. 겨우 이무의 존재를 알아채거나 이무를 본 자들은 대부분 사망했다 볼 수 있습니다. 参った。 2. 왁구. 세계 최고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무의 왁구는 실루엣만 봐도 좀 뭐 이렇지 싶게 구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검게 음영 처리된 상태로 충혈된 눈알만 보여주고 있으며 실루엣마저 좀 많이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체 비율이 굉장히 짧으나 뒤에 긴 꼬리와 같은 실루엣이 있고 어디서부터 허리가 목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변신한 실루엣은 엄청난 괴수의 형태를 보여주며 일반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생각됩니다. 수술 열매를 통한 수많은 수술 부작용인지 괴물이 되었다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으며 오로성들의 모습이 다 드러난 만큼 곧 이무의 전체적인 모습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다양한 이무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으나 다 일반인과는 먼 왁구를 보여줍니다. 3. 릴리. 이무는 과거 알라바스타 왕국의 여왕인 네팔타리 릴리 얘기가 나오면 급 돌아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릴리와 악연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네팔타리 릴리는 최초의 20인 중 한 명이었으나 마리조아로 이주를 거부한 인물로 현 코브라 왕의 조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코브라 왕이 뭔가 촉이 왔는지 오로성을 찾아갔으며 네팔타리 릴리의 이름을 뱉자 조용하던 이무는 개빡이 친 모습으로 코브라 왕을 공격하기도 하였는데요. 과거 릴리는 포네그리프를 퍼뜨려 세계의 기록을 남겨두었고 릴리가 없었다면 과거 이무의 어떠한 계획이 차질 없이 돌아갔을 거라 보여집니다. 쫌팽이 이무는 800년이 지나도 화가 안 풀리는지 네펠타리 가문 비비와 D1종 루피의 사진들의 칼빵을 내며 쪼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강함. 찐 최종 보스로 자리를 잡은 이무는 아직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으나 와 이 새끼 어떻게 이기지란 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최강자인 조이보이나 데비 존스와 같은 인물을 이겨내었으니 현재까지 살아있을 것이고 현재 쫄따구 오로성들의 강함을 보았을 때 이무는 1대1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왕급이고 나발이고 갑벨리 당시의 이무는 당시 최강자 지백을 압도한 뒤 자신의 졸개로 만들어버렸는데요. 현 최강자들도 쩔쩔매는 거프 같은 인물이 모여 과거 갑벨리에서 이무에게 공격을 퍼부었으나 이무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강자 지백을 졸개로 만들어버리자 지백은 빅맘과 카이도우를 일격으로 보내버리고 로저와 거프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설정을 본다면 이무의 능력 또는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는 가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보스가 맞구나라 추측됩니다. 현재 오로성들만 보아도 사황 루피와 거인족들과 문제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나 이무는 이런 오로성을 말 한마디로 골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성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다 보여지며 실제 이무는 조이보이가 남겨두었던 패기의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이며 고통까지도 흡수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5. 빙의. 이무가 현재까지 괴상한 실루엣만 보여주는 것은 과거 어떠한 이유로 신체를 빼앗겨서 그렇다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외모가 너무 참담하여서인지 이무는 자신의 쫄따구들에게 빙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성 세턴성이 죽는 모습을 보면 직접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무의 능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갑벨리에서 세턴성의 모습이 나왔고 해군들도 세턴성이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대화를 나누거나 사용 능력을 보면 이무가 빙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턴성의 변신 모습이지만 상체는 이무의 실루엣과 눈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지백과 대화에서 과거 데비 존스에 대한 얘기를 이무가 나누었으며 이무는 또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개빡이 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이기 사단 군코에게 빙의를 한 듯한 장면도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코브라가 이무를 만나는 시점 긴 화살표 모양의 꼬리가 코브라와 사보를 공격한 장면이 나왔고 군코도 특정 시점 날개와 꼬리가 생기며 이무의 능력을 부여받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이기 사단은 다양한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직속부하라 볼 수 있는 오로성과 신이기 사단들에게는 빙의가 가능하다 추측이 되네요. 6. 기술. 이무가 빙의를 하면 대부분 마법진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기술에 걸리면 상대방은 마법진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일정한 수명을 대가로 엄청난 완력과 불사의 몸을 얻게 됩니다. 엘바프에서는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이 기술로 도리와 브로기가 금마법진으로 가라앉았고 악마의 뿔과 송곳니가 생기며 이무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이는 갑벨리에서 록스디지백마저 걸리는 모습을 보였고 패기고 나발이고 일단 걸리면 이무에게 복종을 하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술에 걸린 인물들은 원래대로 돌아온 적은 없어 사실상 한번 걸리면 체력이 다할 때까지 싸우다 죽는다 볼 수 있는데요. 록스도 수명을 담보로 자신의 체력을 갉아먹다 거프와 로저에게 패배 후 사망을 하였을 확률이 높다 보여집니다. 이는 오로성 소환 당시 바닥에 마법진이 나타난 것을 보면 자신에게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끼리 텔레포트와 같은 역할로도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패기. 오로성이 등장하기만 하여도 루피나 조로는 이상한 패기가 등장하였다 느꼈으며 이무는 이들을 뛰어넘는 패왕색을 가졌을 거로 보이는데요. 빙의 상태에서 이무가 패기를 발산하자 거인족마저 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짚모자 삼총사는 물론 하랄드의 아들 로키마저 이건 말도 안 되는 패기라 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무의 패기는 현존 패기 중에서는 최강이라 볼 수 있지만 조이보이가 봉인해 두었던 패기가 발산되자 이무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데비 존스나 조이보이와 같은 인물들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패왕색을 가지고 있었을 거로 추측되네요. 8. 중성. 현재 이무의 성별은 왁구만 본다면 여자라는 추측이 더 많은데요. 상당히 가느다란 체격과 나비에게 손가락을 내놓는 등 감성적인 장면들을 보여주어 여성이라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무사마. 하지만 과거의 이무는 남자였을 거라는 가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초의 20인 중 한 명이었던 이무의 이름에는 네로나 이무로 뒤에 성이 붙는 것을 보면 남성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 남성이었던 이무는 수술 열매를 통해 새로운 신체를 얻게 되었거나 또는 심장이 바뀌어 여성형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보로만 보면 이무는 현 세계의 왕으로 볼 수 있으며 원피스가 연재되는 동안 아직까지도 실루엣만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초기 최종 보스는 검은 수염으로 예상되었으나 급진 보스가 유력한 인물로 부상하였습니다. 최초의 20인들 중 한 명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과거 악마의 열매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현 상태로는 1대1로 이길 수 없는 밸런스 붕괴자로 이무의 본 모습과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忠誠を誓わねえか。さあ
マスクをつけろ。 원피스에서 최근 정체가 밝혀진 데뷔 일족은 은여우 폭시가 즐겨하던 데이비백 파이트를 창시한 전설적인 해적이 속한 가문인데요. 이를 만든 것은 과거 데이비드 존스였으며 로빈은 처파의 물음에 데이비드 존스가 바다 깊은 곳에 아직도 살아있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존스의 후손은 로저와 함께 이름을 날린 록스디지백이 있으며 그리고 현재 사황 중 유일하게 2개의 능력을 가진 마샬 디티치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쳐버린 혈통인 데뷔 일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의 내용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전설. 전설적인 해적 게임으로 현재까지 내려오는 데이비백 파이트는 동료 뺏기 게임으로 데뷔 일족의 데이비드 존스가 만들었으며 이는 초기 은여우 폭시와 밀짚 모자 루피가 어떠한 게임인지 잘 보여주었는데요. ヘビーバックファイトを申し入れる。 강함과는 상관없이 해적단은 3번의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패배하면 바로 자신의 동료를 빼앗기게 됩니다. 데이비백 파이트 게임의 창시자이자 그의 후손인 록스까지 동료들을 이런 게임 방식으로 얻게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존스는 악마의 저주로 영원히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 전해지며 데이비 존스가 가라앉은 배와 선원 그리고 보물까지 로커에 넣어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전해집니다. 현재 존스의 정보는 간혹가다 나오고만 있으며 과거 해적선 갑판장으로 전해지는 만큼 과거 조이보이 배에 올랐던 선원이며 이무와 싸움에서 악마의 저주를 받아 바다에 처박혀 있다는 추측들만 나돌고 있는데요. 海賊が海賊を奪い合ったというわ。 존스는 선대 어둠어둠 열매 능력자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후손인 티치가 이 열매에 집착을 했다는 썰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선배. 로저 해적단 등장 전부터 바다를 주름잡고 다니던 록스 해적단의 선장 록스디지백은 D의 일족이자 데뷔 일족에 속한 인물로 훗날 해적왕이 될 로저의 최강의 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조이보이 이후 등장한 최초의 해적이라 볼 수 있으며 현 해적들에게는 강력한 선배라 볼 수 있는 존재인데요. 첫 실루엣만 등장하였을 당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인물이었으나 최근 얼굴이 공개되며 아 이놈은 검은 수염 티치의 아빠구나 하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과거하는 행동을 보면 아무리 거인족이라지만 당시 어린 나이였던 로키에게 노밖으로 진심 공격을 날려버리고 해군 대장을 죽였다는 것까지 밝혀지며 인성도 더럽지만 강함도 겁나 세구나 싶은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록스 해적단을 보면 동료들이 다들 쟁쟁한 초강자들만 갖추고 있으며 이들에게 신뢰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틈만 나면 서로를 배신하려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伝説のロックス海賊団。 이런 상태를 보면 자신의 조상인 데이비 존스의 게임을 통해 동료를 모은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비즈니스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아들 티치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료들 앞에서 우린 사실 친하지도 않다며 목적이 맞는 인간들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겁나세. 록스는 어찌되었건 엄청난 강함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악명을 알린 것은 바로 마리조아에서였는데요. 레벨리가 개최 중인 상황이었으나 록스는 세계정부 가맹구 광 5명을 납치하여 감금하였고 이무가 있는 꼬치방에 잠입하여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무는 납치한 왕들만 가지고는 자신과 협상은 불가하다 하자 록스는 자신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당시 엘바프 국왕 하랄드와 마주하였으며 두 사람은 엄청난 폐위감 공격을 보여주었고 주변 5km 사람들은 모두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도망 당시 록스를 막아 세운 해군대장은 록스에게 패배 후 사망을 하였으며 록스는 이 사건 이후 현상금이 크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흰수염이나 시키와 같은 대형 인물들을 동료로 모았고 해적기를 걸지 않아 악당무리로만 불렸으나 곧 해적기를 걸며 록스 해적단의 탄생을 알렸는데요. 그리고 잠깐 마주하였던 거인족의 왕 하랄드도 동료로 영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포부. 록스와 하랄드의 만남에서 록스는 해적섬 벌집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요. 금광맥이 발견된 벌집을 이용하여 세계 정부 뒤통수를 치고 자신은 세계의 왕이 될 거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제안을 거절하였던 하랄드에게 한 번 더 동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랄드는 국왕으로서 위치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하지만 그의 아들 로키는 반대로 자신을 좀 데려가달라 말하였습니다. 개소리 말라 하는 록스에게 로키는 대결을 신청하였으나 개처맞는 모습을 보자 흰수염마저 이건 좀 심하지 않냐 하였는데요.
당시 세계의 왕이 되겠다던 록스는 자신의 포부처럼 해적단 창설 후 캡틴 존이나 빅맘 같은 인물들을 동료로 데려오게 되었고 계속 세계 정부와 싸울 힘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록스는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 정부와 싸우려면 2개의 악마의 열매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고 그걸 하랄드가 먹는다면 우린 무적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하랄드에게 애정을 보이는 록스는 2년 동안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5. 가족 후 엄청난 활약과 함께 벌집에 정착한 록스는 샤쿠야쿠가 연바에서 시간을 자주 보내었는데요. 이때 록스에게는 아들이 생겼으며 이는 극히 일부 동료들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특히 샤쿠야쿠나 빅맘 그리고 미스버키는 여자의 감으로 이를 눈치채었고 동시에 오로성은 하랄드에게 록스를 죽이면 엘바프를 세계 정부에 가입시켜준다 제안을 하였는데요. 정작 세계 정부와 정면으로 맞붙게 된 것은 샤쿠야쿠가 왕직의 배신으로 세계 정부에게 납치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갓벨리의 해군과 해적 그리고 신이기 사단이 모두 모이게 되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록스는 자신의 아들 티치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신이기 사단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고 현 오로성 갈링성과 싸움에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싸움에서 록스는 결국 사망하였고 이후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잇는 것인지 특정한 열매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아들 록스의 아들로 밝혀진 검은 수염 티치는 흰 수염 해적단에서 오랜 시간 어떠한 열매를 찾고 있었으며 이는 어두머둠 열매였는데요.闇だ! 사치가 이 열매를 찾아내자 티치는 급 돌변하며 사치를 죽이고 빤스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대장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으며 샹크스에게 흉터를 남기기도 할 정도의 강자였으나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신을 찾아 나선 에이스를 이기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해적단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임펠다운에서 최악의 범죄자들로 자신의 동료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정상전쟁에서 티치가 얻은 것은 흔드는 들열매 능력이었으며 드디어 자신의 시대가 왔다 소리치고 사라졌는데요. 俺の時代だ! 티치는 과거 샤쿠야쿠를 납치할 수 있게 만든 배신자 왕직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 록스 해적단의 배신자인 왕직을 쳐부수며 벌집을 탈환과 동시에 사왕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록스의 아들로서 아버지 사망의 시발점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7. 운명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세계의 왕이 되려는 것인지 티치는 특정 열매 2개를 얻은 것으로 보이며 대비일족이어서인지 운명론자로 거론이 되는데요. 배신은 물론 성격은 잔혹한 모습을 보이지만 예상외로 굉장히 털털한 모습도 있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것 또한 운명 아니냐며 계속 쿨하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뒤의 일족이며 첫 등장부터 밀짚모자 루피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人の夢は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상성을 보였으나 결국 하늘섬에 대한 얘기에서는 생각이 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뒤의 일족이며 결국 세계 정부를 잡아야 하는 목표는 각기의 훗날 대전쟁에서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지 않냐는 쌉소리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현재 오로성마저 티치는 특별한 인간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 유일하게 2개의 능력을 사용하는 점과 대비일족이라는 것을 보면 끝까지 세계 정부와 싸울 운명이라 보여집니다. 최초의 해적인 조이보이에 타고 있던 대비일족은 원피스 최종장에서 새로운 조이보이와 함께 적이든 아군이든 큰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